저는 이제 자산으로 따지면 100억 정도 이제 자산이 있고요. 열심히 일해도 어차피 돈이 조금 부족하신데 빨리 자산을 키우고 싶으시면 답이 없어요. 하면 돈이 생기는데 저는 왜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진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진아 작가입니다. 이번에 부자 엄마, 가난한 엄마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부자 엄마, 가난한 엄마라고 컨셉을 잡았다면은 부자 엄마에 지금 속해 계시는 네. 그런 걸로 바로 이제 떠오르는데, 그렇다면 뭐 신뢰가 안 된다면은 뭐 간단한 자산 규모라든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산으로 따지면 100억 정도 이제 자산이 있고요. 네. 이제 부동산만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한 몇 채 정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한 뭐 분양권, 뭐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뭐 여러 가지 뭐 오피스, 상가까지 포함해서 한 18개 정도? 와, 진정한 부자 엄마시네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정말 책 제목과 걸맞는 또 그런 수준의 또 이런 투자 경험이라든지 자산 규모를 갖고 계신데, 제가 책을 보니까 부자 입장에서 가난했던 과거의 나한테 좀 조언하는 방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가난한 사람은 모르는 부자의 비밀,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난했을 때 생각했던 그 부자를 이렇게 가난했을 때 이 부자를 만났을 때 의외다 했던 것들이, 이제 첫 번째로 생각보다 돈을 안 쓴다. 네. 부자들은 이제 돈을 막 많이 쓸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럼 일반적으로 많이 쓰겠죠? 아닌가? 네. 그러니까 쓰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난했을 때는 난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다 살 것 같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부자들이 안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딱 필요한 것만 사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를 안 사. 그게 좀 의외였어요. 진짜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일반적으로 그냥 한 끼 식사를 한 7,000원짜리, 8,000원짜리 사 먹다가 부자 되면 한 2, 3만 원짜리 그냥 손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가난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잖아요. 먹고 싶은데 그렇죠. 못 먹는 거죠. 근데 부자가 됐을 때는 먹을 수 있는데 어차피 2, 3만 원짜리 매일 안 먹어요. 매일 이제 호텔 뷔페 갈 수 없듯이 오히려 은근히 7,000원짜리, 8,000원짜리를 더 먹는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딱 그 심리랑 비슷하네요. 방 문을 잠가놓고 닫아놓으면 막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내가 언제든지 나갔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나? 그거더라고요. 저도 엄청 막 돈이 많으면 막 이것도 사야지, 저것도 사야지. 나 같으면 막 저런 차도 몰겠다, 막 저런 뭐 집에 살겠다, 그렇죠. 이런 꿈이 있었는데 막상 돈이 생기면 뭐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또 생각보다 돈은 거기에 안 써지더라고요. 그럼 좀 궁금한 게, 그렇다고 해서 그 약간 가난한 건 좀 그렇지만 평범하게 살았을 때와 비교를 해서 분명히 약간 좀 부자가 되고 나서 뭐 소비하는 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로 어디에 그러면 쓰시는 거예요? 이제 가족 여행을 가면, 이제 부모님 모시고 가면 이제 뭐 호텔 같은 거 사실 제일 비싸잖아요. 숙박이 제일 비싸죠. 근데 이제 좀 돈이 없을 때는 그 이제 한 모텔보다 조금 깨끗한 모텔 느낌이 같다면, 지금은 호텔 좋은 데 가요. 이 느낌. 약간 좀 누리고 뭔가 즐길 때는 확실하게 좀 그거에 합당하는 가치를 줄 만한 콘텐츠에 사용을 한다. 그 가족에게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의미 있게 사용한다. 저는 그러면 진짜 쓰면서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죠. 이제 저도 행복한데 또 가족들이 행복해하니까. 사실 그 숙박 같은 데서 조금 부모님 모시고 갔을 때 조금 저렴한 데 가면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먹는 것도 이제 편하게 내가 이거 막 이렇게 부모님들이랑 막 이렇게 좀 거창하게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좀 속상하잖아요. 맞아요. 자식으로서.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은 없어졌다. 그런 거 차이가 또 있고, 부자들은 두 번째로 책을 진짜 많이 읽어요.
네. 책 많이 읽으시나요 지금? 네, 저는 책을 좋아하고 네. 책을 읽음으로써 제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왜 이제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이나 뭐 투자나 뭐 어찌됐든 성공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은 거의 책을 그냥 항상 달고 사시더라고요. 그러면 궁금한 게 약간 전반적으로 자기 개발서라든지 그런 네. 걸 많이 읽는 건지 아니면 뭐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기술서를 읽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다 읽으세요. 다 두루두루. 네. 저도 부동산 투자하면서 네. 이제 부동산 투자책은 기본이고 이제 자기 개발서는 또 마인드를 또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당연히 읽어야 돼요. 그 두 개는 꼭 읽는다. 네. 저도. 일부러 항상. 되게 부자신데 여기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분들 중에서 차 안 타고 다니시고 지하철로 항상 다니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지하철로 갔어요. 아 진짜요? 왜 이유를 물어보니까 우리 책을 봐야 돼요, 자기는. 그래서 지하철 타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슷한 이유인데 가끔 급할 때 이제 차를 쓰고 뭐 아이랑 어딜 태워줘야 된다, 장을 봐야 된다 이럴 때만 차를 쓰고 업무를 봐야죠 지하철에서. 어디 연락할 사람도 연락하고 그 시간을 이제 절약하는 거죠. 내가 운전하면 운전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지하철 타면서 업무 보고 뭐 이제 정보도 보고 책도 보고 이제 누구랑 통화할 사람 통화하고 이제 그 시간을 이제 절약할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지하철 타고 다녀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나는 게 사실 평범했던 그런 일반 사람들이랑 그런 모습은 비슷한데 사실상 뭐 지하철을 타고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밥도 뭐 그냥 일반적인 거 사 먹는다든지 그런 건 비슷하지만 뭔가 지하철에서 시간을 보낼 때 그 채워놓는 콘텐츠가 확실히 다르네요, 부자들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막상 제가 가난했을 때는 부자가 되면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도 막 하면서 막 시간 놀고 먹고 맨날 자고 뭐 낮잠 자고 싶을 때 낮잠 자고 그렇죠. 뭐 그냥 놀고 먹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부자들은 자기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놓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쉽게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쉽게 이제 이룰 수 없는 건데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제 벼락부자 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뭐 투자 좀 운이 좋아서 네네. 갑자기 막 로또 당첨되시거나 맞아요. 갑자기 부동산 투자에서 확 오르시거나 뭐 코인으로 갑자기 막 이렇게 보신 분들은 이제 좀 또 쉽게 이제 써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어렵게 이렇게 노력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부자들도 거의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더 많이 배우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주변에 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 사실상 또 부자인 경우도 많겠네요. 맞아요. 진짜 더 평범하게 다니세요. 네. 제가 아시는 300억 자산가시거든요. 저는 뭐 제가 배우를 이제 다니는데 6년 경차 타셨어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이번에 겨우 외제차 이제 6년 거의 10년 만에 바꿀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바꾸신 거고. 바꾸신 거고 그것도 이제 외제차 바꿀 때도 이제 뭐 연비 따지시고 활용도 이제 따지시고 이제 그나마 고민해서 하셔서 사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명품 가방 가지고 다니시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좀 작아서 안 입는 옷이나 좀 안 맞는 신발 같은 거 서로 교환해가지고 막 신발 뭐 작고 옷 아니면 막 부자들은 막 이렇게 버릴 것 같잖아요. 뭐 맞아요. 그냥 옷수 가면 또 사면 되지. 아니요, 서로 교환하고 또 이렇게 해요. 근데 서로 고맙다고 막 입어요. 네. 혹시 약간 자수성가한 또 그런 힘들게 이제 또 부자가 되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는 거죠. 겸손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은 모르는 제가 아는 부자들 겸손하다. 네. 진짜 겸손하세요. 아직도 부족하고 제가 오히려 배워야 되는 그런 대표님들이나 정말 저보다 훨씬 이렇게 높으신 대표님들이나 부자들 보면 항상 그래도 저한테 90도 인사해요. 아니 그게 이제 뭐 잘 보이기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존중과 서로에 대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겸손하세요. 아직 나는 부족하고 내가 더 배워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떨지언정 이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항상 태도와 마음가짐이
저도 이제 계속 그거를 이제 보고 배워지는 것 같아요. 진짜 부자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겸손함도 있고 네. 예전에 그 힘들었던 그거를 네. 항상 기억을 하고 네. 또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습관들이 내 몸에 또 배어 있는 네. 그런 것 같긴 하는데 근데 이게 열심히 산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열심히 일해도 계속 힘들다면은 방향을 네.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제 책에서 말씀하셨는데 그죠. 그렇다면은 그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는 안 돼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그게 안 되는데 옛날에는 됐어요. 아, 개천에서 저축만 일하는, 해서 이제 뭐 집 한 채 사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집 한 채 사셔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집에 이제 사시면 집 하나 사면 이제 막 성공. 맞아요. 네, 저축해가지고 막 이자만 따박따박 받아도 저 어릴 때 또 제 꿈이 뭐 그때 당시 제 어릴 때 2억만 있으면 좋겠다. 통장에 넣어놓고 매달 이자로 먹고 살게. 제가 어릴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지금은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네, 2억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네. 그 2억으로 뭐 나중에 어디 살지 모르는 요즘에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뭔가 누군가의 월급을 받아서 아니면 이제 열심히 일해도 누군가 밑에서 일한다면 부자 절대 될 수 없어요. 네, 그냥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부자가 되려면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네, 나만의 그런 투자법으로 고수를 해서 이렇게 가든지 주식도 남들이 하라고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이거를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우연히 이제 운이 좋아서 오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나만의 이렇게 막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누구 얘기도 안 듣고 끝까지 가시잖아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신만의 투자법이나 아니면 자신만의 뭔가 특별한 컨텐츠를 가지고 창업을 한다. 아니면 사업을 한다. 뭔가 이거가 아니면 월급 받아서 열심히 일해서는 사실 부자 되기는 힘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그냥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언젠간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라는 게 이제 옛날부터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이제 깨야 돼요. 사실 그거부터 해야 돼요. 일단 그거 깨는 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걸 먼저 빨리 깨달은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 밑에서 그냥 월급 받아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네.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뭐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뭐 부동산 쪽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의 투자를 뭐 이렇게 고려를 한다든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다른 사업을 준비해서 사업가로 나간다거나. 네. 그렇다면 약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꼭 해야 되는 행동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 이어지는 내용인데 열심히 일해도 어차피 안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저 슬픈 얘기네요. 네. 안 돼요 어차피. 그래서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을 파악해야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근데 보통 회피하려고 해요. 현실 도피. 네. 그 옆에 사람이 이렇게 그냥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현실을 부정하고 약간 좀 어떻게. 네. 그냥 인정하기 싫은 거죠. 한 번도 내 현실을 되돌아보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월급 받아서 꽂히면 뭔가 그 카드 값으로 뭐가 이게 나가잖아요. 그게 좀 당연하다. 그러면 이제 난 언제 뭐 돈 모이냐 똑같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일 왜 이러나 뭔가 다음 달은 다르게 해볼까? 근데 똑같잖아요. 예. 근데 계속 똑같이 살면 똑같죠. 그거를 이제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를 빨리 현실을 파악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너무 부자들은 멀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저 멀리 이제 저만 해도 뭐 사람들이 되게 멀어져 보이는. 근데 안 멀어요. 사실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냥 그거를 인정하고 그냥 작은 거부터 하나씩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나도 막 100억이 되고 싶다, 200억이 되고 싶다.
1억을 생각하지 말고 뭐 1억부터 시작한다거나 목표를. 그러니까 1억을 이제 투자로 하든 뭐 모두 뭐 자신의 방법으로 다른 거를 하든 이제 그거를 내가 그럼 나한테 맞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방법일까? 솔직히 방법이 없진 않아요. 요즘 유튜브나 책에 수많은 방법들이 네. 엄청 나와 있어요. 진짜 정보 완전 과부하 시대잖아요. 그거 못 찾아서 뭐 1억 못 모으고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1억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요즘 뭐 100억, 200억, 나는 아니, 1억도 싫고 100억. 근데 그거는 사실 안 돼요. 네. 근데 작은 거부터 하다 보면 그 다음 게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작은 행동부터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지극히 개인적인 거니까. 제가 뭐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본인은 근데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인정하기 싫은 거지.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나한테 너무 과분한 집이거나 뭐 차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거 유지할 게 아닌데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답은 하나잖아요. 자동차를 팔면 되잖아요. 그리고 작은 차로 옮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그냥. 싫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할 수 있는데 그게 회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제3자가 보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보이잖아요. 저럴 때가 아닌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 집 저럴 때가 아닌데라고 본인만 그냥 막 하고 다녀. 네. 조금 답답하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냥 현실 도피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것만 아닌 조금만 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 반대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네. 방금 말씀하신 그 현실 도피 그런 거와 관련이 있나요? 그죠. 이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돈 쓰는 거. 과시욕 같은 거.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SNS 뭐 인스타 봤다 하면서 막 어디 갔다, 난 뭐 샀다 이런 거 맨날 올리고 좋겠다 자랑하고 나도 사야지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잘 벌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맞아요. 네. 막 댓글과 좋아요를 위해서. 근데 그 좀 슬프지 않아요? 저는 SNS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하거든요. 그래 보여줄 게 없어요. 좀 숨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자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걸로. 그러니까 사실 부자들은 이미 부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자랑하지 않죠. 왜냐면 내가 왜 남한테 보여줘야 될 게 있나요? 뭐 남한테 인정받아서 뭐 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 건데 이제 뭐 연예인분들이나 이제 뭐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좋은 차를 가져가서 영업하시면 또 네. 효과가 좋으니까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일 때문에 내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하지만 뭐 SNS에 올리기 위해서 막 안 먹는 걸 막 뭐 카페 가서 막 사진 올리고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즐겁거나 일을 하시는 분 그게 일이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게 아닌 이제 자랑을 위해서 하면 그 찍고 올리면 되게 허무해요. 그게 이제 진짜 허무해요. 처음에는 요만큼을 자랑하기 위해서 올렸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게 사람이 점점 그 강한 자극에 좀 더 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지 않은 네. 더 큰 걸 네. 계속해서 추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상 또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네. 결국에는 나한테 남겨진 건 좀 가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허무함, 우울함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야 돼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현실 도피에서 연결되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내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하면 잘하는지를 잘 몰라요. 사실 우리는 좀 저희 나라 교육이 이제 좀 이렇게 스파르타식해서 이렇게 그런 그 아이의 특성보다는 주입식으로 주입식으로 이렇게 똑같은 거 와서 네. 이제 성적으로 이제 대학을 또 이제 막 원서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도 이제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계속 모르는 거예요. 한 평생을 사춘기를 하는 것 같아.
저도 똑같아요. 예, 저도 이제 뭐 다음엔 뭐 할까? 다음엔 어떤 책을 쓸까? 계속 고민하듯이 사람은 이제 어차피 계속 고민하는 건데 그거를 빨리 찾아야지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 빨리 찾아야지 그 길로 부자가 되는 그 길이 제일 좋고 빨라요. 사실은. 예. 정리하면은 일단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뭔가 남들한테 보여지는 이런 거에 너무 또 이렇게 빠지면 안 되고 그런 자기 자신이 뭘 잘하는지 그런 부분부터 발견하는 그게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신을 찾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좀 자신을 잘 찾아가지고 부자가 되셨는지 하나하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년 만에 1억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0억의 자산을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남들은 진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그래도 운이 좋아서 뭐 1억이 있었으니까 이제 원래 전세 살다가 이제 월세로 옮기면서 그 전세 남은 돈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하면서 그 일부 투자하고 일부는 이제 이사를 계속 다니면서 계속 산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에서 2번 이사 다니. 그 월세로 이사 갔다는 것 자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과감한 거죠. 왜냐면 그러면 그 1억도 그때는 큰 돈이었는데. 네. 지금도 큰 돈이긴 그죠. 예. 그거는 없으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젊으니까 해보자 그냥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에 80대였으면 갑자기 월세 가면서 뭐 이사를 다니면서 뭐 해보자 이게 안 됐을 텐데 그때 거의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안 되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망하면 그냥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면 또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사실 그렇게 이제 전세를 투자함에 있어서 대출도 좀 잘 나왔었죠. 그죠, 대출 잘 나왔었죠. 그래서 약간 소액으로 또 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했던 그런 시기였고. 제가 시작했을 때는 서울에서도 뭐 갭 투자 3천, 뭐 500도 가능한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서울에. 지금 불가능하지고. 네,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를 잘 파악을 해서 또 이렇게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내를 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월세를 또 계속해서 이사를 할 만큼의 또 이런. 이제 월세 이사하면서 이제 대출 받아서 사서 살다가 이제 거기 또 살다 보면 전세가 또 오르잖아요. 오르면 그 전세금을 가지고 또 다른 집을 또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또 전세가 오르면 또 그 돈 가지고 또 이사하고 또 그 돈 가지고 이사하고 이렇게. 왜냐면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사 안 가고 투자만 해도 돼요. 그렇죠. 사실 그냥 여기 사고 뭐 저기 사고 그냥 뭐 전세 받주고 뭐 월세 받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신데 빨리 자산을 키우고 싶으시면 이사밖에 답이 없어요. 몸테크밖에 없어요. 주식은 앉아서 이렇게 되지만 부동산은 조금 몸이 고생하면 빨리 오를 수 있어요. 쉬운 건 아니지만 이게 사실 이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쉬운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사만 하면 돈이 생기는데 저는 왜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왜 안 하지? 이사만 하면 돈만 생기는데. 근데 그 이사하는 게 일반인들은 쉽지 않더라고. 많이 권해봤는데. 또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부동산 시장이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별로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좋았을 때도 숨겨진 이렇게 저평가된 것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계속 이사를 갔었는데 뭐 사람들은 이제 뭐 얘기하죠. 뭐 아이 때문에 못 간다, 뭐 직장 때문에 못 간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저도 아이 있어도 잘 다녔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약간 수도권 내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돌아다니면서 임장을 하시면서 여기 약간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제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가 좀 저렴하다 이러면 이제 전세 주고 그 돈 가지고 또 가서 살고 살다 보면 저평가된 데는 언젠가는 평가를 받는 날이 오잖아요. 그 이제 너무 이제 안 오른 지역 막 괜찮은데 제가 보기엔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살면서 또 이렇게 인정받으면 또 다시 이렇게 다시 옮기고. 가족분들이 협조를 많이 잘해주셨나 보네요. 그죠. 좋은데
자주 가야겠네요, 진짜. 맛있는 것도 많이 좀 사줘드리고.